큰 은하들이 와락 합쳐지면서 별들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희미하게 형성된 이런 별들을 우리는 ICL이라고 부릅니다. ICL을 자세히 뜯어다보면 이 은하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은하단 안에 암흑물질을 찾을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별빛인 ICL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지구는 우주에서 어떤 주소를 갖고 있을까요? 지구는 먼저 태양계 안에 속해 있죠. 태양계는 은하수라는 우리 은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수 같은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그룹인 은하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군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하단입니다. 이런 은하단 안에는 은하들이 1000개 정도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단은 다시 초은하단이라는 더 큰 구조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초은하단보다 더 큰 것도 있을까요? 우주를 멀리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아주 많은 선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들을 필라멘트라고 하는데요. 이 필라멘트 사이사이에 큰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보이드라고 불리는 것이 공동입니다. 그리고 필라멘트가 겹쳐지는 이런 교차점으로 물질들이 모여들어서 은하단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필라멘트들 그리고 거시 공동들이 모여서 우주 거대 구조,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를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는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은하단이나 필라멘트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해체되고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중력으로 묶여있는 가장 큰 천체는 은하단입니다. 그럼 은하단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그런 세상입니다. 람다 CDM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은하단도 이렇게 점점 더 합쳐지고 커져서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은하단 안에 있는 은하들도 서로 합쳐지면서 더 큰 은하로 진화합니다. 은하단 안에는 1000개 정도의 은하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에 있는 은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은하가 다른 은하와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별들이 다른 은하의 중력에 이끌려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은하들이 와락 합쳐지면서 완전히 그 안에 들어있던 별들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와 은하 간의 상호작용, 은하와 은하의 합병으로 인해서 은하 안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주변에 희미하게 형성된 이런 별들을 우리는 인트라 클러스터 라이트, ICL이라고 부릅니다. 개별 은하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전체 은하단의 중력에 묶여 있는 그런 별빛입니다. 저는 ICL을 집 나간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은하라는 집 안에서 얌전하게 있던 별들이 다른 은하와
이렇게 만나면서 가까워지면서 그 다른 은하의 중력에 이끌려서 뛰쳐나온 그런 집 나온 아이들이죠. 하지만 다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이를 떠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은 전부 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입니다. 별이 우리 은하 바깥에 있다면 너무 빛이 약하고 희미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하나 그 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측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발전하면서 최첨단 관측 기술로 우리는 이런 희미한 빛들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희미한 빛을 볼 수 없었던 시대에는 은하랑 은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까맣게 빈 공간으로 보였던 부분이 사실은 ICL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ICL은 왜 중요할까요? ICL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ICL은 은하단 안에 은하 간의 이런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ICL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이 은하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관측을 할 때에는 그 순간에 스냅샷만을 얻게 됩니다. 멀리에서 별빛이 왔다면 그 별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만큼 우리는 과거의 그 순간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ICL만큼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그 흔적이 하나, 둘 켜켜이 쌓여서 생겨나는 거라서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지층의 화석처럼 그 히스토리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ICL을 뜯어보면 은하단에 있었던 그런 역동적인 상호작용들, 과거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ICL을 이용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암흑물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27%를 차지하는, 은하단 무게의 85%나 차지하는, 하지만 우리가 정체는 알지 못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전자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오로지 중력만을 행사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물체입니다. 암흑물질끼리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서로 가까워지고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서로 모른 척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우리는 콜리전레스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그 정체를 알고 있는 물질은 전체 우주의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흑물질을 이해해야만 이 우주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암흑물질,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암흑물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약한 중력 렌즈 현상이 있습니다. 중력 렌즈란 빛이 강한 중력장을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현상인데요. 마치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듯이 중력장으로 인해서 휘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하단을 관측할 때 그 은하단이 형성해 놓은 중력장이 있을 것이고, 그 너머의 은하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너머에 있던 은하의 빛은 중력장을 통과하면서 그 빛이 왜곡돼서 그 은하의 모양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중력 렌즈 현상, 은하가 찌그러져 보이는 이 현상을 이용하면 이 은하단 안에 암흑물질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ICL로 어떻게 우리는 암흑물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암흑물질을 투명인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한 중력 렌즈를 이용해서 암흑물질을 찾을 때에는 투명인간으로 인해서 그 뒷 배경의 상이 왜곡된 그런 부분을 보고 여기에 투명인간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다면 ICL은 허공에 밀가루를 뿌려서 투명인간에 달라붙은 밀가루 입자를 보고 여기에 투명인간이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ICL도 개별 은하에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은하단의 중력장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ICL도 은하와 은하 사이를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하지만 ICL도 결국은 별입니다. 별의 크기는 은하단의 우주 공간의 크기에 비하면 무시할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ICL 무리들이 서로 만난다고 해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콜리전레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ICL이 암흑물질이 만들어 놓은 이 중력장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 안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ICL의 성질도 암흑물질처럼 콜리전레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ICL로 암흑물질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ICL이 암흑물질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빛을 내는 추적자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ICL을 이용하면 은하단에 있는 암흑물질을 추적할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호라이즌 런5라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했는데요. 천문학에서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할까요? 과학은 이론을 제창하고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과학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실험하는 그 대상의 바깥에 나와서 그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어야만 그 가설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연구 대상인 우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우주 바깥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바깥에서 우주를 가지고 반복적인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넣고 구현해서 가상의 우주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제된 변인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상의 우주를 여러 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 관측과 비교해서 우리가 넣은 이 물리 법칙이 맞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우주가 실제 우주를 잘 구현하는지를 검증해 보게 됩니다. 고등과학원은 호라이즌 런5라는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1기가파섹 크기의, 그러니까 30억 광년 크기의 어마어마한 우주를 아주 좋은 해상도로 구현한 세계 최상급의 시뮬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다른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렇게 많은 은하단이 생성될 수 없었다면 호라이즌 런5에서는 우리가 연구하기에 충분한, 그래서 통계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양의 은하단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런5 시뮬레이션 안에서 구현된 먼 과거의 우주에는 기존의 천문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반 형태의 은하들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우리가 먼 우주까지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발견한 그 은하들은 우리 호라이즌 런5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큰 규모의 우주와 상세하게 기술된 그 물리 덕분에 우리는 아주 많은 은하단 샘플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희미한 빛인 ICL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살펴본 결과 그 은하단 안에 존재하는 중심 은하, 가장 밝은 은하 하나와 그 주변에 있는 ICL을 관측하게 되면 그 은하단 안에 있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80% 정도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라이즌 런 5에서 구현된 것은 암흑물질과 ICL뿐만 아니라 가스 성분까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하단의 어떤 성분이 암흑물질을 가장 잘 추적하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측과 달리 시뮬레이션은 이 현상의 전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ICL이 정말 잘 암흑물질을 대변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과거의 은하단을 본다면 가스를 살펴보는 것보다 혹은 다른 어떤 은하단의 성분을 살펴보는 것보다 ICL을 보는 것이 암흑물질을 찾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결과들, 우리가 보는 실제 우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한 이 재미있는 결과를 관측으로 검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은하와 은하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희미한 띠들, 이런 희미한 띠들은 기존의 관측에서는 정말 관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희미하냐면 밤하늘의 밝기보다 수천 배 어두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ICL 빛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한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광자를 최대한 모아서 봐야 되니까 일단 망원경이 크면 좋겠죠. 그리고 광자를 차곡차곡 쌓아서 시그널을 높여야 되니까 오랫동안 관측할수록 좋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예를 들어서 미국 하와이에 있는 10m급의 망원경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룻밤에 5천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의 그런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 국내 기술로 최첨단 관측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밤하늘보다 수천 배 어두운 희미한 천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K-드리프트 망원경입니다. K-드리프트는 세계 굴지의 망원경에 비하면 크기는 작은 편에 속합니다. 주경이 30c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K-드리프트는 그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 가운데에 주경에 구멍이 없어서 이 간단한 구조상에서 다른 필요 없는 빛들이 간섭이 가장 최소화된 그런 효율적인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은하단에서 발생하는 그런 희미한 빛들, 은하 주변에 흩뿌려진 그런 별빛들을 우리는 K-드리프트를 이용해서 캐치해낼 수 있었습니다. K-드리프트는 현재 보현산에서 관측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향후 5대를 더 만들어서 칠레에 구축해 놓고 남반구의 전체 하늘을 다 훑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 하늘에서 관측된 수많은 은하단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5대의 각기 다른 망원경들이 다른 파장대로 한 대상을, 한 은하단을 동시 관측하게 된다면 그 은하단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국에는 이 K-드리프트를 우주로 띄어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 효과 없이 우리는 훨씬 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더 믿을 수 있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우주를 이해한다는 말은 참 막연하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 우주를 잘 기술하는 이론적인 모델을 정립하고 이 모델이 맞다면 이렇게 관측되어야 한다. 이런 수치를 제시를 하고 이 수치가 얼만큼 맞는지 그 사이 범위를 그 관측으로 점점 더 좁혀나가는 그런 일을 과학자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CL을 이용해서 암흑물질을 이해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암흑물질의 성질이 어떨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적인 모델을 정립을 한 것이고요. 이 모델이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ICL을 뜯어봄으로써 조금씩 그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를 기술하는 모델의 작은 차이가 종국에는 우주의 미래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흑물질의 특징을 규정을 지을 때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아주 살짝 상호작용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나중에 우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는 큰 차이를 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은하단이 25%까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ICL을 이용해서 암흑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우주에서 펼쳐질 그 미래를 한층 더 가깝게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생소한 개념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아직 천문학 전체에 비하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작은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암흑물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최첨단의 연구 결과입니다. 새로운 결과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